네, 반갑습니다. 정권사 주간 추천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자, 이번 주 9월 셋째 주 정권사들 주간 추천주 나온 거 보니까 하나증권에서 대상과 솔리드, P&H 테크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유한타증권에서 네이버 호텔신라, 대한유화 이렇게 나왔는데, 이 중에 저 대상하고 그리고 호텔신라, 대한유화 정도는 한번 이번 주에 한번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내용들을 제가 링크를 걸어서 네이버 유튜브 저희 계정에 링크를 걸어서 관련 자료들 올려 놓을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대상부터 한번 보시죠. 대상. 청정원이라고 하는 그 브랜드 식품 첨가제, 이런 고추장, 이런 업체죠. 이거 식품 첨가제 업체인데 추천한 이유는 그 옥수수 투입가가 안정화되면서 3분기에는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 그리고 중국 라이신 스팟 가격, 여기서 라이신은 이런 첨가제 원료로 보시면 됩니다. 중국 라이신 스팟 가격이 2분기 때 바닥, 3분기 때 상승하기 때문에 흑자 전환과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 그런 뜻인데, 여기서 원가가 라이신이라고 하는 것은 투입 원가가 원료가 되는데 원료 가격이 3분기 때 상승하는데 왜 흑자 전환이 이루어지냐, 실적이 개선되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잠시 후에 제가 이거는 또 말씀드릴 텐데, 일단 총평을 하면 최소한 4분기까지는 마진 확대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 주식은 배당을 좀 많이 주는 편이거든요. 아마 배당 수익률 기준으로 한 4.5% 정도 수익이 예상되니까 4분기까지도 실적이 좋아지고 배당도 추가적으로 주니까 4분기까지는 한번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실적 전망 괜찮고 재무 안정성과 차트도 괜찮은 흐름 이렇게 보시면 되고, 관심도는 저는 적극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보시죠. 원재료 가격이 2분기 때 바닥, 3분기 때 상승하는데 왜 실적이 좋아지냐, 개선되냐, 그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옥수수 가격이 이렇게 위아래로 파동을 그리면서 가격이 변동이 생긴다고 가정을 했을 때, 주로 옥수수 가격은 주로 판매 가격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가가 비싸면 판매 가격도 비싸게 부르고, 원가가 하락하면 판매 가격도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근데 투입되는 원가는 옥수수 원재료 원가에서 이 실제로 투입되는 제품 원가는요, 약간 시간이 지체되어 가지고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선입 선출법으로 한꺼번에 옥수수 원당을 이렇게 많이 사오니까 그 부분이 이제 과거에 비싸게 사왔던 그 원재료가 뒤늦게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장부상으로 투입되는 원가는 투입 원가, 이것도 결국은 옥수수 가격에 연동되지만 실제로 회계상으로 반영되는 투입 원가는 좀 이렇게 늦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시점에서 한번 보시면, 이 시점 정도 보시면 옥수수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 원가는 뒤늦게 반영되니까 비싸게 샀던 원가가 반영되고, 이 시점에서 판매 가격은 그대로 낮은 가격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거죠. 근데 옥수수 가격이 바닥을 찍고 이렇게 올라갈 때 이 시점에서 보면, 자, 판매 가격은 이미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판매 가격은 올라가는데 원재료 가격은 뒤늦게 이렇게 가니까 제품 마진이 확대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중국 라이센스 파 가격이 2분기 때 바닥, 3분기 때 상승한다 하면서 실적이 개선된다는 이유는 이 시점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네, 2분기 때 바닥, 3분기 때 올라간다고 이야기하면 3분기 때 상승이 예상된다면 지금 이 시점 이후에 이렇게 지난 거죠. 네, 그러면 당연히 원가는 하락했고 판매 가격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분위기가, 지금 현재 주가가 현재 시점이 아마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 시점에 있지 않나. 네, 그래서 당분간은 최소한 3분기 내지는 4분기까지는 최소한 마진 확대가 예상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지금 여기서 바닥에서 찍고 올라가는 분위기죠. 이렇게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차트의 흐름은 바닥에서 좀 돌아서고 올라가고 있는 나쁘진 않은 흐름입니다. 네, 여기서 실적이
저 거래량이 반영되고 거래량이 수반되고 하면 아마 좀 에너지가 밀접 조금 에너지가 좀 모여가지고 매수세가 조금 집중되고 확산된다면 최소한 그 위에 있는 요 정도까지 저 매물대가 한 2만 천 원 위에 있으니까요. 아마 이 정도까지는 뭐 조금 뭐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큰 매물대는 보이지 않습니다. 네. 충분히 이건 돌파하고 2만 천 원, 2만 2천 원대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 여기 보시면은 여기 고점 있죠. 단기 고점. 여기 1차 저항선입니다. 2만원. 또 여기 저항선이니까요. 여기가 2차 저항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2만원, 2차 목표가는 2만 3천원 정도 보고 우상향 흐름을 예상하고 매매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 한번 보시죠. 솔리드인데요. 정권 이게 뭐 무선 중계기하고 유선 전송 유선 통신 장비 업체죠. 추천 이유를 보면 작년 3분기부터 어닝 서프라이즈가 지속되고 있는데 주가 상승은 미미하다. 뭐 그런 이유였고, 그리고 자회사도 4분기 때 매출이 증가하는 패턴이 올해도 나올 것으로, 작년에도 자회사 4분기 매출이 증가했고 올해도 자회사의 4분기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고 실적도 개선될 호조를 보일 것 같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평가를 해보면 업종 대표 중인 KMW라고 있습니다. KMW와 비교하면 주가는 많이 오른 편입니다. 뭐 차트 한번 보실까요? 이게 솔리드 차트인데요. 어떻게 보면 정권사 레포트 말대로, 애널리스트 말대로 주가는 실적은 굉장히 작년 3분기 때부터 실적은 좋아졌는데 계속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이고 있는데 주가는 뜨뜻미지근하다. 뭐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KMW 업종 대표적인 KMW 보시죠. KMW 이런 차트거든요. 네. 쭉 계속해서 이렇게 빠지는 통신 장비주 대표주 쭉 빠지는 흐름이고 최근에 와서 조금 머리를 들고 있죠. 솔리드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솔리드는 여기 가격 그대로죠. 네. 업종 대표주와 비교하면 이미 호실적을 이미 반영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주가 상승이 미미하다고 이렇게 반드시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렇지만 실적 전망은 나쁘진 않고 재무적인 안정성은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차트상의 그런 분석을 해보면 주가는 우상향 흐름으로 잡혀 있습니다. 차트의 모습은 괜찮고요. 그렇지만 관심도 측면에서 보면 중급 정도로 지금 평가하겠는데,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가가 KMW나 통신 장비주들의 전체적인 흐름을, 업종 평균적인 흐름을 비교하면 이미 많이 오른 가격이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고요. 요점은 이 종목은 결국은 자, 링크를 제가 올려놓겠습니다만 주가는 네, 솔리드에 보시면요. 결국은 5.5, 지금은 5G인데요. 5G인데 지금 5G가 빨리 마무리되고 5.5세대 혹은 6세대로 빨리 통신사들이 투자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아마 지금 2025년부터 투자가 일어난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투자는 할 만한 기업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 종목은 또 한 가지 단점이자 또 장점이지만 또 단점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이 종목은 관공서, 그러니까 국내 정부 기관에 매출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기관에 매출이 있는 기업들은 편차가 이렇게 크진 않거든요. 근데 KMW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신 장비주들 업황 사이클 따라서 실적의 변동폭이 큰데, 이제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관공서 비중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무난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는 편이었습니다. 관공서 수주 매출 전망 있죠. 이 부분이 아마 실적이 어느 정도 방어가 되고 다른 통신 장비주에 비해서 실적이 양호하게 나오는 이유가 관공서 매출 비중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장점이지만 반대로 업황이 바닥에서
치고 올라갈 때 KMW 같은 거는 화끈하게 올라갈 수 있는데 이 종목은 오히려 더 부진할 수가 있겠죠. 네, 실적이 증가하는 폭이 비교적 적을 수도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네, 중간 정도의 관심도로 저는 평가를 해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P&H 테크라고 있는데 LG 디스플레이향 중소형 OLED 발광 소재 업체입니다. 이 증권사에서 추천한 이유는 LG 디스플레이의 고객사인 LG 디스플레이의 아이폰 15 공급이 재개되었기 때문에 모바일 OLED 매출 확대가 전망된다. 막 그런 내용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총평한다면 이 주식은 약간 좀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고평가로 거래되고 실적 컨센서스는 이미 좋습니다. 이미 좋은 거는 주가에는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현재 적자이기 때문에 과연 이 기업이 하청업체인 이 기업이 호실적으로 계속 할 수 있을까에 대해 가지고는 퀘스천 마크,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객사가 적자인데 그 아래에 있는 하청업체가 호실적으로 수익성이 아주 좋다고 하면은 납품 가격 인하 압력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실적이 좋아지면 오히려 P&H 테크의 투자 심리도 오히려 더 좋아지겠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실적을 계속해서 체크를 하면서 이 종목은 투자 전략을 짜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실적 전망은 증권사 컨센대로 좋습니다. 재무 안정성도 나쁘지 않고 차트도 나쁘지 않은 수준인데 관심도는 한 중급 정도로 말씀드리겠고요. P&H 테크도 한번 차트를 보시죠. 네. 차트가 쭉 빠졌다가 한번 반등 넣었다가 한번 쭉 많이 빠졌다가 막 이렇게 굴곡이 좀 있는 모습입니다. 주가가 최근에 와서 좀 돌아서고 있는 부분들이 막 이 단기 고점 있죠. 연두색 선. 이 선을 좀 강하게 돌파하고 올라가면 그리고 여기 매물대 보이는 23,000원대 이 매물대 요거를 좀 돌파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야 좀 투자 심리가 좋아질 텐데 일단은 여기서 조금 머무르고 있다면은 약간 너무 공격적인 마인드로 접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 저항선 120일 이평선과 이 매물대를 돌파하고 올라가면 전고점 정도를 또 노려볼 수 있는 고점 정도를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차트 흐름이 아닌가. 현재 시점에서는 너무 강세 마인드로 가지 말고 좀 적당하게 관심만 가지고 단기 매매로 마무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네이버가 있는데요. 네이버가 이번 주 주간 추천주로 올라왔는데 인터넷 포털 업체 추천 이유는 네이버의 검색 점유율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검색을 하면 네이버로 검색하기도 하지만 유튜브나 다른 SNS를 통해 가지고 검색을 좀 많이 하죠. 네, 그래서 검색 점유율은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료 키워드 검색 수는 좋다. 그러니까 돈 되는 키워드 검색, 광고의 검색 수는 좋기 때문에 매출이 견조하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포시마크 광고, 이거 저 해외 업체 인수한 중고거래 미국 중고거래 업체입니다. 인수한 업체의 광고 수익이 이제 막 시작되고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가 거래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라이브 커머스는 라이브로 이렇게 광고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상거래를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겠죠. 최근에 와서 그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거래 급증이 되면서 올 하반기 때는 턴어라운드가 예상된다 그런 내용인데요. 근데 이 부분들이 사실 실적 성장에 소폭 영향을 미칩니다. 꽤 화끈하게 실적이 이렇게 올라오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실적이 그냥 소폭 증가하는 그 정도의 그런 실적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네이버는 지금 네이버 클로버 X라고 하는 생성형 AI가 얼마나 경쟁력 있게 잘 검색 소비자들이 네이버 클로버 X를 많이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아마 투자 심리가 이제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나쁘진 않지만 투자 관심도로 나쁘진 않지만 너무 강세 마인드로 접근할 필요는 없다. 관심도 중간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네이버도 차트 한번 보시죠. 네. 주가가 최근에 와서 좀 올라가고 있는데요. 쭉 빠졌다가 네이버도 좀 많이 빠져서 가격 메리트는 충분히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거 이런 대형 주식이 이 정도로 많이 빠졌으면
충분히 살만한 가격대인데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네이버 클로버 X, 그래서 생성형 AI의 경쟁력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현재 요 가격, 이 시점에 어느 정도는 기대감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네이버 클로버 X. 그 이후에 좀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는 우상향 흐름으로 갈 것으로 봐집니다. 차트는 이렇게, 단기 차트는 이렇게 가거나, 네, 좀 중기 차트는 좀 우상향으로 이렇게 가는 흐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지고요. 일단 긍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해도 되겠습니다. 장기 관점에서 좀 길게 보고 투자를 할 만한 기업이다. 그렇지만 주간 관심주로 화끈하게 올라갈 종목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호텔 신라가 이제 올라와 있는데요. 면세 사업, 호텔 레저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인데 증권사 추천 이유를 보면은, 네, 따이궁의 그 알선 수수료 인하, 뭐 수수료 비용이 하락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면세 수익이 개선이 예상된다. 뭐 이런 내용이고, 리오프닝 수혜, 그리고 뭐 우리나라하고 중국이 추석 연휴가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로 한국이 아니고 중국이 되겠죠. 중국의 추석 연휴, 뭐 연휴 성수기 효과도 기대되기 때문에 호텔 신라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거의 6년 6개월 만에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단체 관광을 허용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 주가는 일정 부분 반영을 하고 있지만 이 종목이 중장기적으로 실적 성장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재료거든요. 좋은 재료입니다. 그리고 확실한 수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는 뭐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호텔 신라 한번 보시죠. 네, 중국이 국내 단체 관광 허용하면서 여태 주가는 반영을 했습니다. 굉장히 좀 세게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네, 좀 갭상승 후에 쭉 올라왔고 그 이후에 이렇게 옆으로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이 가격대 아마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박스권이 예상됩니다. 박스권이 예상되고, 일단 이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중국 단체 관광 허용이라는 재료가 너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강하게 흘러내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박스권 하단 정도 보시고, 이 정도 박스권 하단 생각하시고 상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일시적으로 흘러내리더라도 아래 꼬리 달고 올라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상향 흐름으로 이제 관심을 가지고 매매하시되, 단기 고점 있죠. 박스권 상단을 강하게 돌파하고 올라가면, 이 가격대를 돌파하고 올라가면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끝으로는 대한유화인데요. 대한유화도 아까 대상과 같은 그런 판매 가격 등락에 따라서, 그리고 그 이후에 후행하는 원가의 등락에 따라 이렇게 흑자 전환이 예상되는 비슷한 실적 구조의 추천 이유입니다. 3분기 때 저가의 나프타 원료가 투입되면서 8분기 만에 소폭의 흑자 전환이 기대되고, 그리고 업황과 관련해서 설비 정설이 감소하면서 공급이 예상보다는 줄어든다는 이야기죠. 정설 감소로 2024년 업황 수급 개선을 기대한다. 그리고 저평가된 종목이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제가 보기에도 흑자 전환이 임박했고요. 이 종목은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그 시점이 주가의 상승폭이 큽니다. 흑자되는 그 시점이. 그래서 중장기 투자가 가능한 시점에 임박하지 않았나, 뭐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요. 대한유화도 이 차트를 보시면 이런 주가가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흐름입니다. 네. 아까 대상 차트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죠? 대상. 네. 대상도 원재료 투입가가 이제 원가가 과거에 높은 투입 원가가 이제 없어지고, 이제 낮은 투입 단가가 실적에 반영되는 그 시점이 왔기 때문에 주가가 흑자 전환 기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분위기고, 대한유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렇게 다시 또 올라가는 이런 분위기죠. 네. 주가가 아마 저는 이 시점에서 전저점은 굉장히 탄탄하게 지지 신뢰도는 굉장히 높을 것으로 봅니다. 요 지지선이죠. 요 굉장히 지지가
강하게 뭐 지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주가는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전고점 정도는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실적이 진짜 오랜만에 흑자 전환한다는 이야기는 8분기 만에 흑자 전환한다는 이야기는 주가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주가 실적 현황. 네. 대한유화. 네, 분기별 실적인데요. 쭉 분기별로 적자 기록하다가 소폭 적자, 네, 3분기 때 빠르면 3분기 때 흑자 전환. 지금 증권사 컨센서스는 소폭 적자인데요. 여기 있는 레포터에 의하면 흑자 전환 예상된다. 4분기 때는 더욱더 좋은 실적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흑자 전환되는 이 시점에서 주가의 상승폭이 가파를 수 있다는 점 염두하고 대한유화도 조금 더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